그 영상을 제가 하나 이거 올리니까 이 영상 안에 리플 얘기는 전혀 글자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댓글엔 리플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이야기 생각나는 김에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신규 코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서 기존 메이저 오래된 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박탈감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들이 자꾸 위로 치고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 돈 벌었다는데 난 돈 못 버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좀 멘탈이 좀 많이 깨지는 모습. 그리고 많이들 싸워요. 요즘 많이들 싸우고 막 좀 신경 조금만 건드리면 막 또 폭발해버리고 좀 그런 식인데, 제가 좀 돌이켜보니까 지금 방송 이제 5년 했거든요. 한 사이클 넘게 놀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영상들 좀 찍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이맘때쯤에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특히 뭐 내 코인 왜 안 오르나요? 막 다들 그러거든요. 그때도 뭐 잡코인이나 어떤 신규 코인의 박탈감 느껴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은 언제 올랐었냐면,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전고점 뚫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엄청 올라가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던 녀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그때 맞춰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결국에는 좀 시간 기다림이죠. 그게 좀 필요한 게 있고, 본인의 결정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제가 리플 방송도 많이 했었고 리플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좀 난이도 높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정보가 많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이도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제 시작했으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리플을 제가 지금 언급을 한동안 안 드렸어요. 한동안 안 드렸던 이유가 특히 가장 컸던 게 SEC 소송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2020년 당시 12월에 소송을 맞고 바로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또 이야기. 마치 비트코인 작년에 뭐 전고점 뚫고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이 소송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저 또한 좀 실망스러우셨겠지만 뭐 그런 이제 빠른 어떤 조기 완료의 기대, 그런 건 좀 힘들 것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때 다들 좀 많이 실망하시죠. 사실은 좀 즐겁게 해줘야지 영상도 볼만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흥미 목적으로도 많이들 또 영상 소비하는 건데 자꾸 재수없는 소리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좀 많이들 이제 흩어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다시 좀 궤도로 돌아오려는 모습이 보여요. 서서히 리플 이제 우선 당장 이 링크 여기 댓글에다가 링크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그 링크 내용입니다. 리플 임원 리플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플 제품 마케팅 담당 올리버 세고비아가 최근 링크드인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 대부분 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링크드인에 얘기했습니다. 일단 원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3년 동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3년이냐? SEC 소송 언제였습니까? 그때 당시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이었잖아요. 2020년 12월. 소송하고 그냥 딱 나가버렸죠? 다른데. 자, 이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딱 3년이잖아요. 예, 3년. 이제는 이제 미국 좀 활동하겠다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한다는 이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올리버 세고비아 이 사람은요, 제가 트위터를 먼저 들어가 봤는데 뭐 팔로우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 썼던 글들 자주 올리긴 하는데 거기 하트를 누르는 사람 거의 없는 경우, 그리고 뭐 딱히 관심 없어요. 리플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그리고 데이비 슈얼츠 뭐 이런 사람들이 난 관심이 있고, 그 밖에 영향력 미치거나 기사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팔로우 되지, 이 사람 별로 관심들이 없는데, 링크드인에 이렇게 올린 글 때문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이제 한글 번역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업의 90%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리플 페이먼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이유, 우리는 미국 대부분의 주요를 포괄하는 MTL, 송금 라이선스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 페이먼트라는 것은요, 원래 리플 넷이었잖아요. 근데 리플 페이먼트로 또 이름 바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옛날에는 뭐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엑스래피드 뭐 그거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뭐 바뀌고 해서 현재 이제 리플 페이먼트로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니까 그만큼 기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명칭도 바뀐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 또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이거 타고 또 가면은 리플 애프터 아워스 2024 페이먼스 아웃룩 나와 있고 2024년 2월 7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참석 인원 보시면 뭐 데이비 슈왈츠 일단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최고 책임자 페가 솔타니, 이분이요, 이 여성분이고, 그리고 리플 결제 부분 총괄 브랜든 베리, 이 사람이 나와 있고, 밑에도 뭐 한 명 있는데 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좀 단어가 좀 뭔가 있어요. 600 배터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새로운 SF HQ에서 개최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여기 장소가 진짜예요. 600 배터리 스트리트에 나와 있고요. 새로운 HQ? 뭔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 전에 리플 본사를 여기다 이제 옮겨놨더라고요. 여기 되게 오래된 2층 건물인데, 이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리플은 사무실 또 차려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내리 꽂을 때 라이브 방송했었거든요. 미국 SEC가 리플 소송 건다 했을 때, 이때 내리 꽂았을 때, 이때 당시 이때 하고, 그리고 작년 7월에 승소를 했죠. 이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분 승소인데, 부분 승소로 얘기하면 XRP 홀더분들한테 욕먹습니다. 예, 엄청 욕먹어요. 그래서 전 이제 승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래소 판매, 임원진들의 판매, 그리고 기관들에게 판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고, 이 작년 23년 7월에 승소했던 거는 이거 거래소 판매 인정을 해준 거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10월쯤이었나? 이때 임원 그거 하는 거 SEC 소송 안 걸겠다, 이거 취소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 기관 판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건데, 일단 거래소에 지금 거래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이게 알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 때문에 다시 거래소 상폐됐던 게 재상장 됐으니까 이건 뭐 승소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흘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부분 승소를 하면 욕먹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크리스 라센 계정이 해킹을 당했죠. 해킹 당해가지고 쪼개져가지고 각 거래소에 보내셨는데, 몇 군데선 동결 처리해가지고 막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주목해라 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뉴욕하고 런던에서 두 군데서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 기관 디파이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볼게요. 자, 기관 디파이를 위한 리플의 비즈니스 개발 전략을 실행할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관 투자자 및 기타 파트너를 포함한 금융기관 10별 통해 뭐 지속적으로 쪽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리얼월드에스에 XRP 포함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질문 주셨는데 이거 포함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 시킨 다음에 그걸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거래하는데 관심이 있는 금융기관, 암호화폐 기반 회사 및 기타 파트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 영상, 이번 장 혹은 뭐 다음 장, 이 암호화폐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산, 비유동성 자산을 유동화, 즉 토큰화시켜서 유동화시켜서 그 유동화된 자산이 온체인을 통해 크립토로 들어온다면 크립토 안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이해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팀 및 관련 파트너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ETF 이니셔티브 추진, 이것 때문에 XRP ETF가 뭐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 기자가 얘기합니다. 먼저 선물 ETF가 된다. 선물 ETF 이전에 XRP가.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 ETF 되는데 과정을 한번 봅시다. 현물 ETF 되기까지 최초 제출했을 때, 윙클보스 형제가 최초 제출했을 때 해서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이요. 그리고 ETF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CME 선물 거래소, 여기 비트코인 먼저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 현물보다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해줬고, 그 다음에 현물 ETF를 승인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XRP도 지금 가장 먼저 순서가 CME부터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에 현물 ETF인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지금 CME 거래되고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선물 ETF까지 승인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현물 ETF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그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건데 XRP는 아직 첫 단계부터 밟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크립토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대감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한 또 가격 상승 충분히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CME 선물거래소 SEC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CME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이 가격을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에서 CME 거래소에서 대놓고 신뢰한다고 얘기했었고 이 선물 ETF를 승인해준 이유는 CME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 4년 동안의 가격 흐름, CME에서의 가격 흐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승인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거 옛날에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 현재 게리 겐슬러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그런 순서를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 선물거래소에서 당장 거래되는 거,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거래되는 거 빼고는 다른 알트코인 없습니다.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다 그렇게 외쳐대지만 전부 다 이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XRP도 예외가 아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건 참고로 알면 좋은 것이 그런 가격 흐름 누가 제공하냐? CF 벤치마크스라는 곳이 CME와 협력하여서 가격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운영하냐? 크라켄 거래소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와 이더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CME 벤치마크 가격 해가지고 또 이거 외에 다른 알트코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또 뭐 될 것이다 뭐 한다는데 그거는 이 CF 벤치마크에 따라서 여기 데이터를 따와서 가져간 거고요. 이게 마치 옛날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맹신하듯이 뭐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 최근에 열렸던 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글 번역 바로 한 거고요. 지금 IPO 많이 기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IPO 계획을 보류했다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IPO라는 것은 결국 증권 상장인데 이 상장을 승인해 준 데가 결국은 어디냐면 SEC지 않습니까? 근데 SEC와 아직까지 깔끔하게 소송이 마무리되지가 않았죠. 아까 그 세 개 중에 딱 지금 그 기관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SEC가 상장을 해줬는데 상장해놓고 코인베이스 소송 걸었잖아요. 그거 보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거 미국 상장 좀 어렵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플 CEO는 IPO로 옵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것이다. 상장이 이제 리플의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게 상장이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리플 이 주식 XRP 말고요. 리플은 리플 회사가 있고 리플 회사에 XRP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얼른 이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당장 못하지 않습니까? IPO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리플사가 매입을 해서 좀 현금화 유동화를 좀 시켜줬습니다. 이 사실을 로이터를 통해서 또 알려졌었는데요. 실제 로이터에서 올 1월 11일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리플랩스가 초기 투자자와 직원들로부터 2억 8,5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한다고 투자자들이 지분의 최대 6%까지 매각을 할 수 있고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상장 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더 많은 주식 환매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조만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현재 대차 대조표에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25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암호화폐는 XRP 코인이죠, 주로. 자, 이걸 보시고 좀 생각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주들 주식 사줘야 되고 유동성 제공해줘야 되니까 결국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XRP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으로 유동화 시켜줄 거면 결국 XRP 이거를 가격을 좀 더 올려서 파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가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든지 사실 어떠한 동일한 현상을 넣어놓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 결론 먼저 지어놓고 거기에다 근거를 갖다 붙이면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 5월 스위스의 본사로 둔 암호화폐 보관회사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 인수했던 건 뭐 다들 아실 거지만, 그래서 리플사의 95%는 미국 이외의 금융기관이다라고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 SEC 소송,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이제 스타트를 다시 끊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보시면은 이때 부분 승소하고 나서 거래소 상장 다 해결됐고, 미국 거래소 XRP 거래 다 해결됐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거의 정상 궤도로 온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SEC 소송 이후 거래소 코인들이 줄상패 있었죠. 그리고 23년 5월 스위스 암호화폐 보관회사 메타코를 인수했고, 23년 7월 부분적으로 승소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전혀 문제가 안 돼서 다시 거래소 코인들이 재상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조금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2023년 10월 SEC에서 리플의 임원진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 삼지 않는 거, 이제 남은 건 이제 기관 판매입니다. 그리고 23년 12월 새로운 본사로 이전했던 거. 이게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본사 이전해가지고 뭐 일을 해보겠던 거니까 의미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갔고, 그리고 24년 1월 자사주 매입, 그리고 크리스 라센 계정 XRP 해킹됐던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24년 2월 이번 달 미국 송금 라이선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SEC 소송 이후 3년 만에 미국에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 컴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사에선 당분간 IPO 기대 좀 많이 하셨겠지만 당분간 이제 보류를 하겠다라고 브레이드 갈링하우스 얘기했고, 그리고 ETF도 기대를 하지만 뭐 기대감 물론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순서가 있죠. CME 거래부터 먼저,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에 현물 ETF, 이렇게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란 것은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하죠. 현실 가능성보다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앞으로 리플사에게 좀 달려 있을 것 같고, 좀 새로 알았던 부분이 기관 대상 디파이, 그리고 리얼월드 에셋, 이거 얘네들도 역시나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았네요. 그래서 리플 또한 리얼월드 에셋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좀 추가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플 관련 간단하게 좀 다뤄봤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